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베 일본 총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며 완전한 돈 낭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지스함과 특전사가 투입된 역대 최대 규모의 독도 방어 훈련을 오늘까지 실시합니다. 일본은 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며 대규모 자위대 화력 훈련을 벌였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개혁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다시 격화되면서 열흘간 이어져 오던 평화 시위 기조가 무너졌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물대포가 등장하고 시위대의 실탄 경고 사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한낮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월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독도와 그 주변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 육해 공군의 합동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어제부터 시작됐고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2달 넘게 미뤄오던 훈련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사흘 만에 곧바로 시작한 겁니다. 첫 소식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최정예 제7기동전단 소속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파도를 가르며 독도 수역을 지납니다. 중무장한 해군 특수전단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차례로 독도 땅을 밟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시되는 올해 독도 방어훈련엔 동해영토 수호훈련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해군은 독도를 넘어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영토에 대한 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전 반경이 넓어진 만큼 훈련 규모도 예년의 2배로 커졌습니다. 해군과 해경함정 10여 척과 F-15K 전투기 등 항공기 10대가 투입됐습니다. 해병대 처음으로 육군 특전사까지 참여한 그야말로 육해공 입체 훈련입니다. 합동작전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타국의 영공영의 침범 같은 유사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 방어훈련은 지난 1986년부터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2차례 실시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6월로 예정됐던 훈련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2달 넘게 미뤄왔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네,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일본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위대는 어제 연례적인 대규모 화력 훈련에 나서면서 도서 지역 방어 능력 점검에 초점을 맞춰 맞불을 놓는 인상까지 줬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어제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외무성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이번 한국군의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훈련 중지를 강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 때와 같이 항의에 급을 맞췄고 내용도 지난번과 똑같이 해 반발의 강도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자위대는 어제 후지산 인근에서 대규모 화력 훈련을 개최했습니다. 육상 자위대원 2,400명, 전차와 장갑차 80대와 항공기 20여 대가 동원된 어제 훈련에서는 2시간 동안 실탄 35톤이 사용됐습니다. 어제 실사격 훈련은 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정례 훈련이기는 하지만 공교롭게도 시기가 우리 군의 영토 수호 훈련과 겹친 데다 육상 자위대의 도서 지역 방어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등의 섬 방어를 상정했다고는 하지만 시각에 따라 우리 군의 독도 훈련에 대응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속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베 일본 총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불필요한 완전한 돈 낭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일 양자회담 분위기는 처음에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무역협정에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에 관해서는 양국 정상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I'm not happy about it, but again, he's not in violation of an agreement.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日本はですね、短距離弾道ミサイルも国連の決議違反であろうと思っておりますし、この短距離のミサイルの発射については謙卑です。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미국의 북한 정책을 100% 지지한다며 논란의 확산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 화가 나 있었다고 말했다며 자신도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He was upset that South Korea was doing the war games. I think it's a total waste of money.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며 개혁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일요일인 어제도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열린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 등 커지는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딸의 논문 제1 저자 등재와 각종 장학금 수령 의혹 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할 주인공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10건 넘는 본인과 가족 관련 고소 고발 건이 검찰에 접수된 상황을 묻는 질문엔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할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후보자 본인과 가족이 검찰에 고발된 건이 몇 건 있으신데 검찰에서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임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각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조 후보자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자리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국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며칠 동안 하느냐가 쟁점인데 한국당이 요구하는 9월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하루만으로 합의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노유진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딸 문제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야의 강경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고백이 진솔하게 느껴진다며 한국당을 겨냥해 가짜뉴스 공세를 멈추고 청문회 일정 합의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혹독한 여론 검증과 이에 대한 조 후보자의 성찰은 조국 후보자가 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를 이해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오늘 안에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국당은 범죄 혐의자인 조 후보자는 수많은 위법과 편법 논란을 받는데 어떻게 검찰개혁을 이루겠느냐고 공세에 고삐를 쥐었습니다. 국민청문회 주장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답한다더니 가짜 청문회로 도망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법이 정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언론과 직접 청문회를 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불순한지.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 기간은 여야 간 탄력적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해 사흘 청문회 주장에서 다소 물러섰습니다. 민주당도 하루 청문회라면 8월이 넘어가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여서 9월 하루 청문회 안에 양당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항의하는 2차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생 홍진우 씨는 오는 28일 저녁 8시 반 서울대 아크로광장에서 총학생회 주관으로 2차 촛불 집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조 후보자의 모교이자 현 직장인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은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법무장관 후보인 조국 교수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어젯밤 부산 기장에서 주말 사이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홍콩에서 다시 격화됐습니다. 어제 시위에선 처음으로 물대포가 등장했고 실탄 경고 사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홍콩 시위대가 막대기 등을 휘두르며 경찰들을 쫓아가는 순간 갑자기 한 발에 총성이 울리고 경찰들이 권총으로 시위대를 위협합니다. 한 경찰관이 경고용으로 공중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겁니다. 12주째 이어진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에서 실탄 발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홍콩 카이청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함께 처음으로 물대포 차량을 투입해 시위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는 화염병과 벽돌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시위 도중 몇 명 남성들이 막대기 등으로 시위대를 공격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루 전 쿤통 지역에서 열린 시위에서도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10명이 다쳤고 29명이 연행됐습니다. 홍콩 국제공항 점거 시위 이후 열흘간 이어졌던 평화 시위 기조가 무너진 겁니다. 충돌이 재현되면서 중국의 무력 개입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전국 홍콩 마카오 연구회 주최 세미나에서 중국 측 인사들은 중앙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中央当然可以干预，干预就是要拨乱反正。驻军不是摆在军营里面的稻草人。 홍콩 재해단체는 오는 31일에도 대규모 도시 맹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방송 진행이 미숙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어젯밤 부산 기장에서 승용차가 방파제 아래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현영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이 서둘러 입수를 준비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방파제 인근에서 승용차가 3.5m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50살 한모 씨가 숨졌습니다. 해경은 한 씨의 가족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건물을 집어삼킬 듯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야 불. 어머 무서워. 어제 낮 1시 반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전자제품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나 10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10분쯤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2,300제곱미터에 달하는 창고 3개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따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작업 도중 소방관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울산시 중구 유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가정집 에어컨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주민은 곧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에어컨 등 주변 가재 도구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SBS 탐사보도부는 국경의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관세청 일부 직원들의 비리 행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통관 검사를 빼주는 건 물론이고 세관 직원이 직접 가짜 명품을 수입해서 유통까지 시키는 행태. 세관 통관 시스템은 상당히 엄격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세청 직원 황모 씨가 동료 직원 김 반장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김 반장의 CKP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CKP는 관세청 내부 전산망입니다. 이건 알려주면 안 되는데 원래. CKP가 이제 관세청 내부의 내부 메일이에요. 김 반장이 곧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유를 묻자 황 반장은 간이라고 답합니다. 간이는 간이 신고의 약자로 15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 특송 수입 물품을 간소하게 통관하는 방식입니다. 세관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다른 직원의 아이디로 접속하면 그 경계는 무의미해집니다. 다른 사람 아이디도 갖고 처리를 해주는 거죠. 끝까지 판다팀이 확보한 관세청 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두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거리낌 없이 공유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통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근무 날인데 가서 이제 이거 내가 참 우병을 같아. 내가 검사 그럴 거야 다 찍어놨는데 그 다음날 퇴근하잖아요. 또 다음 분주가 와가지고 얘 아이디를 도용해가지고 풀어버린 거예요. 결국 아이디 공유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실제로 지난 16일 인천 본부세관 8급 공무원이 수입품을 세관 검사에서 빼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이 직원도 퇴근 이후나 휴일에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접속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는 세관 직원들끼리 허위로 시간외 수당을 올리는 데도 악용됐습니다. 직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다 공유를 합니다. 프린트해가지고 이게 서무가 딱 전해줘요.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해갖고 하는 일이 다 컴퓨터 다 켜고 비밀번호 넣고 그 로그인 해가지고 전부 출근을 찍어주는 거라요. 관세청 통관 시스템이 내부 직원들에 의해 구멍이 뚫린 셈인데 관세청은 직원들 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해외 금리에 연동한 금융 파생 상품 DLF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파생 금융상품은 독일 등 설정 국가의 금리가 미리 정한 수준에 머무르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떨어질 땐 손실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1조 원어치 가까이 팔렸는데 이 가운데 7,300여억 원이 개인 3,600여 명의 투자금으로 많게는 90% 넘는 원금을 날린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상품을 많이 판 우리, 하나 두 은행에 대해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특별 검사합니다.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는데도 은행들이 상품을 계속 판 경위에 검사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일부 은행은 금리가 내리자 판매를 멈췄는데 두 은행이 판매를 이어간 결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경영진의 책임은 없었는지 따진다는 겁니다. 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상품을 만든 발행한 증권사 또 운용사 이런 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른바 불안전 판매를 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현재 금감원엔 불안전 판매를 주장하는 분쟁 조정 신청이 60여 건 접수됐고 일부 투자자들은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평균 2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한 투자자들이 손실 위험을 몰랐을 리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은 별다른 비 소식 없지만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만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주에 많게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남해안에 많게는 120mm 이상, 남부지방에 많게는 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부터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맑은 날씨 보이다가 차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로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대전은 32도 예상되고요. 강릉과 울산은 29도, 부산은 28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t vos pieds sur une chaise. Je vous connais, milord, vous ne m'avez jamais vu. Je ne suis qu'une fille du port, une ombre de la rue. 홈라이프를 즐기다. 홈라이프 SUV 베니.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DGB 대구은행이 어디예요? DGB요? 여기, 저기, 거기, 거기. 당신이 있는 곳이 DGB 대구은행. 하이난 나트니. DGB는 지금 뜨겁다. DGB 대구은행. 박사주는 지금 유산균 키우는 중. 유산균이 장 속에서 스스로 증식하니까 이제는 신바이오틱스. 그래서 듀오원. 유산균 마시고 안에서 키우자. 듀오원. 유산균 재벌이네. 여름엔 시원한 냉면도 좋지만 꼭꼭 씹어 가장 맛있는 건 소소한 집밥. 잇몸이 좋아지니까 더 맛있죠. 꼭꼭 씹으면 다 맛집이야. 맞습니다.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Saltos. Saltos. 이어서 모닝와이드 2부가 방송됩니다. 이사, 더 이상 어려운 공사가 아닙니다. 참 좋은 포장이사 서비스 예스 이사공사. 이사공사를 만나면 이사가 술술. 예스 이사공사 1577 이사공사. 포장이사도 택배 역시 KGB.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결은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어떤 일까지 했는지 내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거 다 제거하고 간다는 얘기다. 전 한 번도 접은 적 없습니다, 회장님. 마멘부아 FBI, NIS. 가스카드. 비행기 추락으로 213명이나 죽었습니다. 내 조카가 왜 죽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부서진 조각에 금을 메울 수 있을 만큼 나의 사랑은 특별하다고. 프라이빗 오피스 멜로 VIP. 매일 밥상미 식회. 주말 도시농부. 금융 힙스타. 이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의 중심 농업 농촌 농협에서 대한민국 행복꿈틀 NH농협. 일상을 더 즐겁게 얼룩 걱정 없이. 깊게 베인 심한 얼룩도 걱정 없이. 뉴퍼실 딥클린. 딥클린 포뮬러가 더 깊이 파고들어 얼룩과 미세먼지를 싹. 섬유 속까지 깨끗하게. 퍼실 딥클린. 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내 가족이
MG 새마을금고 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정수기에서 커피가 나와? 청호 정수기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와. 청호 커피 얼음 정수기로 이제 집에서 원카. 원하던 신차를 고른다. 원 없이 4년간 마음껏 타다가 원금 그대로 돌려받는다. 원금 불변의 카테크. 원카. 차도 집처럼 전세로. 증거 남긴 거 없어? 찾았어. 단골집인 것 같아요. 형이 눈 관리 안 했어요? 아이클리어로 눈 건강 관리 시작. 늦기 전에. 아이클리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베 일본 총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며 완전한 돈 낭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지스함과 특전사가 투입된 역대 최대 규모의 독도 방어 훈련을 오늘까지 실시합니다. 일본은 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며 대규모 자위대 화력 훈련을 벌였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개혁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다시 격화되면서 열흘간 이어져 오던 평화 시위 기조가 무너졌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물대포가 등장하고 시위대에 실탄 경고 사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한낮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사이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다시 한층 격화됐습니다. 어제 시위에서는 처음으로 물대포가 등장하고 실탄 경고 사격까지 이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입니다. 홍콩 시위대가 막대기 등을 휘두르며 경찰들을 쫓아가는 순간 갑자기 한 발의 총성이 울리고 경찰들이 권총으로 시위대를 위협합니다. 한 경찰관이 경고용으로 공중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겁니다. 12주째 이어진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서 실탄 발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홍콩 카이청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함께 처음으로 물대포 차량을 투입해 시위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는 화염병과 벽돌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시위 도중 몇 명 남성들이 막대기 등으로 시위대를 공격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루 전 쿤통 지역에서 열린 시위에서도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10명이 다쳤고 29명이 연행됐습니다. 홍콩 국제공항 점거 시위 이후 열흘간 이어졌던 평화 시위 기조가 무너진 겁니다. 충돌이 재현되면서 중국의 무력 개입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전국 홍콩 마카오 연구회 주최 세미나에서 중국 측 인사들은 중앙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中央当然可以干预，干预就是要拨乱反正，驻军不是摆在军营里面的稻草人。 홍콩 재해단체는 오는 31일에도 대규모 도시 맹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신문은 강제징용은 없었다,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이런 주장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쓴 책 반일 민족주의가 일본에서도 출간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한겨레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승만 학당에서 진행된 온라인 영상 강의를 글로 정리한 것으로 영상으로 제작할 때부터 일본어 자막을 입혀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국내 출간 전 출판사와 계약을 할 때부터 일본어판 출간을 대비했는데
올해 안으로 출간하려고 일본어 번역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 일본어판이 나오면 일본인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더 심각해질까 우려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거리에서 이성에게 관심을 표하거나 연락처를 묻는 헌팅 문화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본인 여성은 남성이 추근거려 거부했더니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진술한 반면 한국인 남성은 술김에 몇 마디 건넸고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그간 헌팅이라는 이름으로 길을 오가는 여성들에게 무례하게 말을 걸거나 성희롱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잠시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들이 헌팅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일부 유튜버는 이런 행위를 콘텐츠로 만들어 온라인상에 유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17년 만에 공립특수학교가 문을 연다는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나래 학교가 다음 달 1일 서울 서초구에서 개교하는데요. 지체장애 학생 66명이 감격스러운 등교를 하게 된 겁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고 교사가 일주일에 2번 집으로 방문해 수업하는 방식인 순회 학급을 포함해 모두 27학급이 운영됩니다. 나래 학교는 다른 특수학교에 비해 비교적 일찍 문을 열게 됐는데요. 주변 거주민이 비교적 적어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요. 한편 강서구의 서진학교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개교일이 내년 3월로 늦춰졌고 중랑구에 세워질 동진학교는 아직 부지 선정조차 안 됐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인싸 문화가 유튜브를 타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인싸는 인사이더, 유행을 이끌고 친구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유튜브에 나오는 또래 친구들을 따라하며 유행을 쫓으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유튜브 같은 모바일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어야 인싸 중에 인싸로 인정받는데요. SNS에서는 조회수가 얼마나 높은지와 좋아요를 많이 받았는지로 내가 인싸로 구분되는 집단에 속하는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유튜버들의 유행어 같은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웃사이더, 아싸로 불리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울림보다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서로 짧은 말과 영상으로 자극하는 문화에 갇혀서 자연스레 유튜브에 몰입하고 유행에 집착하게 됐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다음 한겨레입니다. 이른바 다국적 식탁이 유행하면서 유통업체들이 전 세계 먹거리들을 공수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소비자들이 현지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유튜브와 SNS에 소개된 외국 음식에 호기심을 갖는 사례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선 벌써 동남아 식품이 매대 곳곳을 차지할 정도로 수입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중개상 없이 직접 조달하는 이른바 직소싱에 힘을 주면서 생긴 변화인데요. 인기 있는 식품을 발빠르게 선보이는 한편 편의점 음식은 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전담팀까지 꾸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끝으로 경찰이 다음 달 9일부터 100일 동안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도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점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를 분석한 결과 깜빡이 미점 등이 1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홍보와 계도 활동도 펼친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네,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속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베 일본 총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불필요한 완전한 돈 낭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일 양자회담 분위기는
처음에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무역협정에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에 관해서는 양국 정상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I'm not happy about it. But again, he's not in violation of an agreement.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日本はですね、短距離弾道ミサイルの国連の決議違反であろうと思っておりますし、この短距離のミサイルの発射については謙卑です。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미국의 북한 정책을 100% 지지한다며 논란의 확산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 화가 나 있었다고 말했다며 자신도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He was upset that South Korea was doing the war games. I think it's a total waste of money.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폐쇄됐던 어항과 해수욕장 개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불안감이 더 큽니다. 후쿠시마 현지를 김관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 후 고깃배가 끊겼던 일본 후쿠시마현 오나하마 어항. 후쿠시마에는 이곳 오나하마 어항을 비롯해서 총 10개의 어항이 있습니다. 지난달 모두 개장했고 지금은 시험 조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수산물을 잡아오면 저쪽에 보이는 검사소에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방사능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산물의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검사소에서는 생선을 종류별로 분류해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불과 27km 떨어진 기타이즈미 해수욕장도 폐쇄된 지 9년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원전으로부터 30km 거리 안에 있는 해수욕장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방사능 수치가 정상화됐다며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세계현 해수욕장 69곳 중 30곳의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0만 톤이 넘는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わからない今のままで流していいかったら絶対流しち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のってみんな心の中で思ってんの。ただ自分で言えないし。 도쿄전력이 바닷물에 유출되는 방사능 물질량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43とか33ギガベクレルではなくて、1000、2000ギガベクレルとか1000ギガベクレルになります。京排水路以外から漏れている場所がある。 한국의 피해가 클 거란 분석은 공통적이었습니다. 例えば冬に福島の沖に東電さんがもし海洋放出をしたら、そのうちの 2%は行くでしょう。 일본은 정부 차원에선 오염수 최종 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면서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통해 바닷물 방류를 촉구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사에 애니메이션을 공급하는 업체에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업체 사회이사이기도 해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니메이션을 기획, 제작, 판매하는 서울 금천구의 애니메이션 전문 업체입니다. 유명 완구업체가 투자해 설립했는데 국내외 유명 애니메이션을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케이블 TV와 IPTV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되기 석 달 전인 지난 5월 10일 이 회사 주식 4,000주를 사들였습니다.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6,000원씩에 2,400만 원어치였습니다. 주식을 취득하면서 배우자 박모 씨는 이 회사 사회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다름 아닌 특정 미디어 기업의 비상장 주식과 사회이사 문제로 명백한 이해 충돌입니다. 대가성은 없는지
청문회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고교 동창인 업체 대표한테 주식 취득 권유와 함께 사회 이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거라며 문제가 된다면 주식을 처분하고 배우자도 이사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면은 뭐 전략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백지 신탁을 하든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데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제기한 언론 관련 소송을 소속 법무법인이 대거 수임했다는 논란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후보자 발언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다시 잘 작성할 경우 형량이 달라질까요? 네티즌들 사이에선 어느 정도 감형에 영향을 줄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집문을 여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려다 순간의 차이로 실패한 조모 씨.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30대 남성 조모 씨는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2일 첫 공판이 열렸는데 재판장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있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안 된다. 구체적으로 써서 다시 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성문을 다시 쓰면 뭔가 달라진다는 뜻일까요? 네티즌들 사이에선 반성문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줄었는데 이게 반성문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반성문 대필업체까지 성행하는 게 현실입니다. 반성문 효과까지 적극 홍보하는데 반성문의 영향력이 정말 클까요?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영향을 미치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전반적인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다 따지거든요. 양형 고려 사항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와의 관계, 범행 뒤의 정황 등 아주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때 재판부에서 이렇게 말한 건 뭐 반성문 잘 써주면 양형에 참작해 줄게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진짜 반성하느냐고 좀 꾸짖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뭐 내면은 잘해주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요. 반성문 써낸다고 뭐 그대로 다 믿지도 않고. 반성문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언제까지나 주관적인 참작 사유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네. 1%대 이자로 지금 갚고 있는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길이 다음 달 추석 직후에 열린다면서요? 네, 1%대에서 한 2% 정도까지만 내면 되는 대출입니다. 지금 시중의 대출 금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거고요. 내가 조건만 맞으면 연 이자가 1.2%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갚고 있는 대출이 있는 분들이 이걸로 갈아타서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원금을 규칙적으로 갚아나가게 한다는 건데요. 은행 이자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대출 갈아타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라고 지난달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융당국이 서민 1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상품을 준비하던 중이었거든요. 이거의 세부 내용이 확정돼서 어제 발표됐습니다. 금리가 연간 1.85에서 2.2% 정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상환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고를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상환 기간을 짧게 설정할수록 금리를 더 낮춰주는 구조입니다. 여기다가 결혼한 지 7년 미만이거나 다자녀거나 한부모 가정 같은 이른바 배려 계층이면 이 중에서 2가지까지 중복해서 우대금리 적용도 해줘서요. 연리를 1.2%만 내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추석 직후인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고요. 자격이 되는지 심사를 거쳐서 11월 말까지 갈아타기를 완료하게 한다는 일정입니다. 네, 이 갈아타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표 보시면서 조건 되시면 좀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기존 대출자 중에서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어디서 빌렸든지 갈아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변동금리를 갖고 있거나 혼합형 있죠.
지금은 고정금리지만 만기 전에 금리가 바뀌는 상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만기까지 쭉 지금 고정된 금리로 갚는 대출이거나 다른 정책금융,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아쉽지만 자격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가 연간 8,500만 원 이하 1주택자면 됩니다. 단 신혼이거나 아이가 둘 이상이면 합산 소득을 1억 원까지 받아주고요. 최대 5억 원까지 갈아탈 수 있는데 여기서 또 굉장히 큰 혜택이 있습니다. 요즘은 금리가 낮아도 갈아탈 생각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요즘 대출 한도를 적용받으면 전에 빌린 대출금만큼 다시 못 빌릴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과거에 좀 더 느슨했던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담보를 잡은 집값의 70%까지 또는 연간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율을 60%까지 예전처럼 쳐줍니다. 여기다가 기존 대출을 해약하려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수수료까지도 추가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매달 균등하게 갚아나가야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빚이 3억 원 있고 만기 20년에 이자 연 3.16% 수준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다. 이런 경우랑 비교를 하면요. 새 이자를 2% 초반대로 잡아도요. 중도 상환 수수료의 부담이 있어도 매달 갚을 돈이 14만 8천 원씩 줄어들고요. 대출 받은 지 3년 넘은 분이다. 그러면 매달 16만 3천 원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새 이자가 1%대로 잡히거나 기존 이자가 더 높은 분이라면 더 큰 혜택을 보시겠죠. 네, 1주택자면 모두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가로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됩니다. 네. 그리고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 놓고 그렇게 생긴 돈으로 다른 집을 사서 2주택이 된다. 그러면 다시 1주택이 될 수 있는 기간을 1년 정도만 줬다가 따르지 않으면 대출 내준 걸 회수해 가기로 했습니다. 네. 비슷한 상품 기억나는 분들 있을 겁니다. 2015년에 안정되게 원금을 빨리 갚아 나가시라고 안심전환 대출이 2% 중반대 금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시중금리가 더 높을 때였기 때문에 너무 인기가 좋아서 처음에 20조 원 규모로 나왔는데 결국 32조 원까지로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번에도 20조 원 규모로 일단 출시를 하고요. 만약에 신청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먼저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서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접수해 보셨으면 하고요. 추석 전에 신청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집안 식구들 모여서 회의 한번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그런데 이런 예측 불허의 매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먹으라고 준 간식을 갖고 왜 이러는 걸까요? 머리에 척척 붙이고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실룩실룩 인상적인 표정 연기를 곁들여 폭풍 댄스를 선보이기도 하고요. 화면 속 장면을 실제라고 착각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거니? 누구한테 배운 거야? 엉뚱하면서도 꾸밈 없는 이 모습 앞에선 누구든 스르르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니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순수하고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존재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물난리인가요? 건물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이 엄청나죠. 얼핏 부실 공사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미국 조각가의 작품입니다. 싱가포르의 한 쇼핑몰에 설치되어 있는 직경 22m짜리 반원형의 구조물로 하루에 4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쇼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물은 200톤 정도인데요. 빗물을 모아 쓰고요. 다시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관람료는 따로 없다고 하니 직접 가서 구경하면 더욱 근사하겠죠. 오늘은 또 뭘 입어야 하나 고민될 때 만만하게 손이 가는 옷이죠. 이 청바지를 보다 새롭고 똑똑하게 입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살이 빠졌나 보네요. 허리가 커져버린 청바지, 양옆으로 실을 넣어 꿰맨 뒤 구슬 장식 몇 개 달아 감춰주면 새 것처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마저 귀찮다면 더욱 간단하게 단추 위치 한번 바꿔 채워주면 되는데요.
너무 더러워져서 못 입겠다 싶은 청바지는 다리 부분을 자르고 여분의 천으로 끈을 매달아 가벼운 크로스백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따로 수선집 찾을 필요 없겠죠? 누구나 한 벌쯤은 가지고 있는 청바지, 고쳐 입고 새롭게 입고 다시 입는 노하우를 모아봤는데요.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패션 산업의 책임론이 부상되고 있는 요즘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은 고정관념을 깨고 정해진 공연장을 벗어나 뜻밖의 장소에서 무대를 선보이는 예술가들이 많죠. 이 크로아티아 출신의 음악가들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신선한 공기, 눈이 편안해지는 녹음. 안 그래도 치유의 효과가 있는 곳인데 귀까지 호강입니다. 클래식에서 시작해 인기 만화, 핑크팬더에 나오는 음악까지.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악기죠. 베이스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색다른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와, 보고만 있어도 참 좋은데요. 이렇게 한 주 살아갈 활력을 또 얻어갑니다.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자연을 무대로 삼은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네요. 열기구를 타고 수백 미터 상공으로 올라간 스카이다이빙 선수.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뛰어내리는데 지금 뭘 하는 거죠? 엄청난 속도로 하강하는 와중에 닭튀김 한 조각을 뜯어먹습니다. 와, 이 상황에서 이게 들어가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느라 바쁠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찔한 풍경을 아래 두고 유유히 닭튀김 먹방에 빠져 있습니다. 고수는 역시 달라도 한참 다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K-팝을 대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앨범이 각각 미 레코드 산업협회로부터 골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4월 발표한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가 앨범 판매량 50만 장 이상을 기록해 골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러브 열셀프 결 앤서로 한국 가수 최초 골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인데 앨범 2개 모두 골드 인증을 받은 것도 한국 가수 가운데 처음입니다. 블랙핑크도 히트곡 뚜두뚜두로 디지털 싱글 부문 골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미 레코드 산업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최초의 한국 걸그룹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은 영국 MTV가 선정한 핫티스트 썸머 슈퍼스타로도 꼽혔는데요.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제친 기록입니다. 모두 4,400만 표가 넘는 투표수 가운데 1,970만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변신이 개봉한 뒤 나흘 연속으로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흘 연속 좌석 판매율 1위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루 깜짝 흥행으로 끝날 거란 분석과는 달리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무대 인사 좌석도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고 개봉 사흘째에는 할리우드 대작인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와 격차를 벌리며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올여름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한 영화 엑시트는 그제 오전 8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꾸준히 호평을 얻고 있고요. 모레 개봉을 앞두고 있는 멜로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은 전체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선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블 히어로 무비 이터널스에 출연하는 마동석 씨의 컨셉 아트가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2019 디즈니 엑스포에서 내년에 개봉할 영화 이터널스의 배우들이 무대 위로 올라서자 이들이 입고 나오게 될 의상 컨셉도 함께 공개된 겁니다. 길가메시 역을 맡은 마동석 씨는 컨셉 포토에서 황금색과 녹색이 섞인 의상을 입고 강렬한 분위기를 뿜고 있는데요. 마동석 씨는 손뼉을 치면서 한동안 자신의 캐릭터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마블 측은 이 자리에서 영화 블랙팬서의 후속작이 2022년 5월 개봉할 예정이라며 공들여 제작 중이라고도 알렸습니다.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가 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홍진영 씨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홍진영 씨는 SNS를 통해 데뷔한 뒤 10년 넘게 가족처럼 생각했던 소속사와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알렸는데요.
그동안 스케줄 펑크 없이 일에 매진했지만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스케줄 소화가 힘들어 고통을 호소했지만 소속사는 일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광고주와 이면 계약 등 불투명한 정산 등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소속사 역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정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일날 스케줄을 취소해달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52일간 휴식을 취했고 건강이 나빠졌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면 계약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 씨와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가 이번 주 중 경찰에 출석합니다. 두 사람은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죠.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상습 도박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소환 조사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출석 날짜도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이 두 사람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미국 정부 측에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로 인한 손승원 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와 도주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 씨는 군복무로 죄를 뉘우치겠다는 호소에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후 지금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되는 만큼 손승원 씨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또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 근로역에서 편성되며 입영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군 복무 면제도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애였습니다. 네, 다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아침입니다. 지금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오늘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제주에 많게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2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차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로 어제보다 좀 더 덥겠고요. 대전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와 대구는 31도, 부산은 28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다시금 한층 격화됐습니다. 12주째 이어진 시위에서 처음으로 경찰의 실탄 경고 사격이 이뤄졌고 화염병과 물대포가 등장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홍콩 시위대가 막대기 등을 휘두르며 경찰들을 쫓아가는 순간 갑자기 한 발에 총성이 울리고 경찰들이 권총으로 시위대를 위협합니다. 한 경찰관이 경고용으로 공중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겁니다. 12주째 이어진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서 실탄 발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홍콩 카이청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함께 처음으로 물대포 차량을 투입해 시위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는 화염병과 벽돌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시위 도중 몇 명 남성들이 막대기 등으로 시위대를 공격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루 전 쿤통 지역에서 열린 시위에서도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10명이 다쳤고 29명이 연행됐습니다. 홍콩 국제공항 점거 시위 이후 열흘간 이어졌던 평화 시위 기조가 무너진 겁니다. 충돌이 재현되면서 중국의 무력 개입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전국 홍콩 마카오 연구회 주최 세미나에서 중국 측 인사들은 중앙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中央当然可以干预，干预就是要拨乱反正。驻军不是摆在军营里面的稻草人。 홍콩 재야단체는 오는 31일에도 대규모 도시맹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속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베 일본 총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불필요한 완전한 돈 낭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일 양자회담 분위기는 처음에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무역협정에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에 관해서는 양국 정상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I'm not happy about it, but again, he's not in violation of an agreement.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我々日本はですね、短距離弾道ミサイルも国連の決議違反であろうと思っておりますし、この短距離のミサイルの発射については謙卑です。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미국의 북한 정책을 100% 지지한다며 논란의 확산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 화가 나 있었다고 말했다며 자신도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He was upset that South Korea was doing the war games. I think it's a total waste of money.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북한이 그제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를 새로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에 없던 무기라고 강조해 최근에 시험 사격을 했던 새 종류와 다른 무기 체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새로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며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무기 체계의 거대한 전투적 위력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길이나 날개 형태 등 외관은 이달 초 발사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보다 정점 고도는 3배 이상 높고 최대 160km 정도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2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점은 같지만 발사관 수가 더 적어 직경이 400mm를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400mm 대구경 방사포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400km 정도 날아갑니다. 이보다 구경이 더 커졌다면 우리 남한 전역이 또 사정권이 될 수 있는 방사포를 북한이 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기존 방사포의 개량형일 수도 있지만 초대형이라고 이름 붙이며 첫 시험 사격, 또 세상에 없던 무기 탄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선보인 미사일과 방사포 3종 세트와는 다른 무기 체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발사체의 최고 속도가 마하 6.5 이상으로 미사일급으로 빨라진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방사포는 단거리 미사일보다 탄두가 작아 파괴력은 떨어지지만 특정 목표를 향해 다량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방어는 보다 어렵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우리 동해에서는 독도와 그 주변 바다를 지키기 위한 육해 공군의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어제부터 시작돼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한일 관계를 고려해 2달 넘게 미뤄오던 훈련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사흘 만에 곧바로 시작한 겁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해군 최종의 제7기동전단 소속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파도를 가르며 독도 수역을 지납니다. 중무장한 해군 특수전단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차례로 독도 땅을 밟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시되는 올해 독도 방어훈련엔 동해영토 수호훈련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해군은 독도를 넘어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에 대한 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전 반경이 넓어진 만큼 훈련 규모도 예년의 2배로 커졌습니다. 해군과 해경함정 10여 척과 F-15K 전투기 등 항공기 10대가 투입됐습니다.
해병대 처음으로 육군 특전사까지 참여한 그야말로 육해공 입체 훈련입니다. 합동작전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타국의 영공영의 침범 같은 유사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 방어훈련은 지난 1986년부터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실시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6월로 예정됐던 훈련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2달 넘게 미뤄왔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며 개혁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일요일인 어제도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열린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 등 커지는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딸의 논문 제1 저자 등재와 각종 장학금 수령 의혹 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할 주인공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10건 넘는 본인과 가족 관련 고소 고발 건이 검찰에 접수된 상황을 묻는 질문엔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할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자 본인과 가족이 검찰에 고발된 건이 몇 건 있으신데 검찰에서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임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각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조 후보자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자리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국회에선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며칠 동안 하느냐가 쟁점인데 한국당이 요구하는 9월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하루만으로 합의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딸 문제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야의 강경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고백이 진솔하게 느껴진다며 한국당을 겨냥해 가짜뉴스 공세를 멈추고 청문회 일정 합의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혹독한 여론 검증과 이에 대한 조 후보자의 성찰은 조국 후보자가 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를 이해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오늘 안에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국당은 범죄 혐의자인 조 후보자는 수많은 위법과 편법 논란을 받는데 어떻게 검찰개혁을 이루겠느냐고 공세에 고삐를 쥐었습니다. 국민청문회 주장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답한다더니 가짜 청문회로 도망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법이 정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언론과 직접 청문회를 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불순한지.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 기간은 여야 간 탄력적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해 사흘 청문회 주장에서 다소 물러섰습니다. 민주당도 하루 청문회라면 8월이 넘어가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여서 9월 하루 청문회 안에 양당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보도 전문 채널 앵커가 자신의 SNS에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청년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죠. 해당 청년은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반박했고 이 앵커는 SNS에 경솔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그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에서 청년단체 대표인 백경훈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YTN에서 보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변상욱 앵커는 SNS에 이 발언을 인용한 뒤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백 씨는 자신의 SNS에 변 앵커가 청년들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제 연설은 조국 같은 특권층 아버지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청년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어머니와 동생들과 꽤 잘 살아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백 씨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비교적 활발한 당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변상욱 앵커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변 앵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변 앵커는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경솔한 표현 쓴 점을 반성한다며 당사자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어젯밤 부산 기장에서 승용차가 방파제 아래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현영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이 서둘러 입수를 준비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방파제 인근에서 승용차가 3.5m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50살 한모 씨가 숨졌습니다. 해경은 한 씨의 가족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건물을 집어삼킬 듯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야 불. 어머 무서워. 어제 낮 1시 반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전자제품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나 10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10분쯤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2,300제곱미터에 달하는 창고 3개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따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작업 도중 소방관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울산시 중구 유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가정집 에어컨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주민은 곧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에어컨 등 주변 가재 도구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저희 SBS 탐사보도부는 국경에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관세청 일부 직원들의 비리 행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통관 검사를 빼주는 건 물론이고 세관 직원이 직접 가짜 명품을 수입해 유통까지 시키는 행태. 이게 엄격한 세관 통관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세청 직원 황모 씨가 동료 직원 김 반장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김 반장의 CKP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CKP는 관세청 내부 전산망입니다. 이건 알려주면 안 되는데 원래. CKP가 이제 관세청 내부의 내부 메일이에요. 김 반장이 곧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유를 묻자 황 반장은 간이라고 답합니다. 간이는 간이 신고의 약자로 15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 특송 수입 물품을 간소하게 통관하는 방식입니다. 세관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다른 직원의 아이디로 접속하면 그 경계는 무의미해집니다. 다른 사람 아이디도 갖고 처리해 주는 거죠. 끝까지 판다팀이 확보한 관세청 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두 직원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거리낌 없이 공유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통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근무 날인데 가서 이제 이거 내가 참 500원 같아. 내가 검사 그럴 거야 딱 찍어놨는데 그 다음날 퇴근하잖아요. 또 다음 품주가 와가지고 얘 아이디를 도용해가지고 풀어버린 거예요. 결국 아이디 공유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실제로 지난 16일 인천 본부세관 8급 공무원이 수입품을 세관검사에서 빼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이 직원도 퇴근 이후나 휴일에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접속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는 세관 직원들끼리 허위로 시간외 수당을 올리는 데도 악용됐습니다. 직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다 공유를 합니다. 프린트 해가지고 이게 서무가 딱 전해줘요.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해갖고 하는 일이 다 컴퓨터 다 켜고 비밀번호 넣고 그 로그인 해가지고 전부 출근을 찍어주는 거라요. 관세청 통관 시스템이 내부 직원들에 의해 구멍이 뚫린 셈인데 관세청은 직원들 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목포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에서 손 의원이 목포시의 보안 자료를 근거로 현지 부동산을 매입했는지와 창성장 등 매입한 부동산의 차명 부동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이용해 지인 등으로 하여금 14억 원 상당의 현지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손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재판은 SBS 보도로 목포 부동산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7달 만에 열립니다.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8년의 진통 끝에 시행됐죠. 그런데 학교 측이 비용 증가를 의식해서 강사를 마구 줄이며 강의를 없애다 보니 졸업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졸업학기를 앞둔 한 대학생. 계약을 코앞에 뒀는데 딱 하나 남은 졸업 필수 과목을 이수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입니다. 과사무실을 확인을 해보니까 강사법 개정으로 열리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그래도 졸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과목도 지금 증원이 안 되고. 지난 1월까지만 해도 대학 측은 2학기에 해당 과목을 개설한다고 밝혔는데 강사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갑자기 말이 바뀌었던 겁니다.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늦어지고 취업 시즌까지 놓치게 돼 1년을 허비해야 하는 상황. 학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대책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분반을 추가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시행된 이른바 강사법은 강사들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마련하는 등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대학들이 늘어난 비용을 이유로 강사 채용과 강좌 수를 줄이면서 강사는 물론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화여대의 경우 필수 교양인 글쓰기 수업 정원을 3분의 1 넘게 줄여 학생들이 수강 신청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수강 신청 늦어진 거는 뭐 얘기만 하면 뭐 분반 왜 이렇게 적어졌냐라고 하면 다 강사법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강사법 시행 직전인 지난 1학기는 전년도에 비해 전국에서 총 강좌 수가 6,600여 개 줄었습니다. 또 강사 채용이 줄어들면서 전임교원, 즉 교수들이 강의를 맡는 비율은 늘어났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재정이죠. 이런 구조가 되면 강사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무능한 총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죠.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마련된 법인데 대학들의 입속만 차리려는 대응에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3주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뒤늦게 군 병력을 투입해서 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거대한 밀림지대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지구의 허파,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Eu fico com muita falta de ar, não posso dormir, passo muito mal. Às vezes nem me alimentar direito, porque eu não posso encher o estômago porque a falta de ar não deixa. 인접국 볼리비아에서도 서울 면적의 15배가 넘는 산이 불에 탔고 아르헨티나 상공까지 연기가 뒤덮었습니다. 우주에서도 확인될 정도로 화재 규모가 커지자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는 말로 관심을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산불 진화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브라질에서 난 산불은 7만 3천여 건. 환경론자들은 브라질 당국이 아마존의 상업 개발을 허용하면서 무분별한 벌목과 개간으로 재앙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개발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진 남미와 자유무역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이 브라질 발전을 막는 국제사회의 음모라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7개 주 산불 진화 작업에 군병력 4만 4천여 명 투입을 승인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와 함께하는 뉴스닥 시간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최근에는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굉장히 엄격한 추세죠. 법원이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3개월 동안 술을 끊으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30대 남성 허모 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허 씨에게 1심은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치유 법원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직권으로 보석 석방하고 석 달 동안 절대 술을 마시지 않으면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해 선고하겠다는 것인데요. 허 씨는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허 씨는 매일 귀가 시간과 금주 여부를 직접 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긴 뒤 활동 보고서에 첨부해 온라인 카페에 올려야 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재판부와 검사, 변호사 등과 함께 채팅 방식으로 점검 회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보석이 취소돼서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새로운 시도가 음주운전을 줄이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법원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미국에서 온 소식인데요. 자율주행차에 몸을 맡긴 채 잠이 든 운전자, 저희 뉴스닥에서도 지난 3월 다룬 바 있었는데 또다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잠든 운전자가 촬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SNS에는 미국 LA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든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운전자가 팔짱을 낀 채 숙면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이 장면을 촬영한 부부는 단발머리의 한 여성이 아예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푹 잠들어 있었다면서 당시 차량이 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전기차인 테슬라로 반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인 상태로 보입니다. 반자율주행은 차량의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등이 차량을 조종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핸들 위에 손을 올리고 수동운전으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자율주행을 너무 믿고 잠든 운전자 때문에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테슬라 역시도 이 반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때 핸들 위에 손을 올리고 항상 주의를 살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무모한 분들이 계속 나타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좀 주목할 뉴스인데요. 미국 프로골프 PGA 경기 도중에 골프장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불길이 번쩍하더니 나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는 기상 악화 속에서도 PGA 투어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결국 이렇게 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벼락을 맞은 나무에는 불이 붙었고요. 주위에 있던 갤러리 6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경기도 바로 중단됐는데요. PGA 투어는 부상자 가운데 5명은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서 구급차에 실려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고 1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양기후협회에서 낙뢰 사고의 5%가 골프장에서 난다고 할 정도로 골프장에서는 낙뢰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영상 속 나무같이 높이 솟은 물체는 벼락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골프장에서 번개가 친다면 큰 나무나 조명 등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고요. 골프 카트 같은 금속 물체도 멀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연 1%대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됩니다. 서민들이 높은 금리의 변동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특판 상품입니다. 안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출시되는 서민형 고정금리 대환대출 상품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의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대출이 대상으로 전환한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에서 2.2%가 적용됩니다. 서민 대상 상품이어서 대출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1억 원까지 올려서 적용해 줍니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리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70%,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60%를 적용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감안해 최대 1.2% 증액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20조 원 규모로 공급되며 다음 달 16일부터 2주간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SBS 안선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이 활동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만 65세가 넘으면 이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고령의 장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대의 전동 휠체어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지체장애인들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활동 지원 축소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20여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가슴 아래가 전부 마비된 1급 지체장애인 송용환 씨.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최근 65번째 생일을 맞은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분류돼 장애인 활동보조가 아닌 하루 4시간이 최대인 방문요양 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잘 때 밤에 제병을 한 2번 정도, 3번 정도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욕창 생겨요. 갑자기 4시간 준다. 그러면 바깥에 살지 말라는 얘기죠.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된 1급 장애인들은 약 340명. 모두 서비스 시간이 월 평균 77시간 줄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전환 케이스로만 볼 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부는 연간 48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고 비장애 노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활동권 문제인 만큼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성분이 뒤바뀐 신약으로 논란을 빚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논의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기심위는 그동안 논의에 따라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기준에 미달하다며 상장을 폐지하거나 개선 기간을 부여하거나 또는 상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3가지 가운데 하나로 결론 내리게 됩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소액 주주는 6만여 명, 지분 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워스포츠입니다. 프로야구 두산 에이스 린드블럼이 시즌 25경기 만에 20승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최소 경기 20승, 타이 기록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린드블럼은 탈꼴찌 경쟁을 펼치는 하나를 상대로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2회 볼넷에 이어 정근우에게 3루타를 얻어맞아 선제점을 내줬고 이어진 희생 플라이로 또 한 점을 허용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3회부터 안정을 되찾으며 빠른 직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14타자를 연속 범타 처리했습니다. 두산 타선도 힘을 냈습니다. 한 점씩 따라붙은 뒤 7회 3대2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8회까지 삼진 9개에 2안타 2실점으로 막은 린드블럼은 역대 최소 경기 타이인 25경기 만에 시즌 20승을 달성했습니다. KBO 리그에서 2년 만에 20승 투수 계보를 이으며 투수 4관왕의 꿈도 키웠습니다. 기아는 SK 에이스 김광현을 무너뜨리고 6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2대2로 맞선 6회 터커가 결승 솔로 홈런을 터뜨렸고 7회 박찬호가 재치 있는 기습번트 안타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키움은 삼성을 상대로 화력쇼를 펼쳤습니다. 말로 홈런을 친 김하성을 포함해 7명의 타자가 멀티타점을 올리고 선발 타자 전원이 안타와 득점, 타점을 기록하며 21대8 대승을 거뒀습니다. 최하위 롯데는 NC의 5대4 역전승을 거두고 7연패에서 탈출했고 심우준이 그라운드 홈런을 뽑아낸 KT는 LG의 7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징계를 털고 그라운드에 돌아왔지만 팀의 시즌 첫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뉴캐슬과 홈 경기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위력적인 발리슛과 날카로운 중거리 슛을 날렸는데 아쉽게도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점유율 80대 20으로 경기를 주도하고도 전반 27분 조 엘린톤에게 내준 한 골을 만회하지 못하고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뉴캐슬은 2연패 뒤 첫 승을 거뒀고 기성용은 결장했습니다. K리그에선 포항 완델손이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인천과 홈 경기에 나선 완델손은 도움 2개에 해트트릭까지 완성하며 5대3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3대3으로 맞선 후반 36분 감각적인 칩슛으로 결승골을 뽑은 이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종료 직전 아길라르의 프리킥 동점골로 서울과 비긴 제주는 최하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캐나다 퍼시픽 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며 LPGA 투어 시즌 4승을 달성했습니다. 대회 내내 보기 없는 플레이를 이어온 고진영은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버디만 8개를 잡아내며 최종 합계 26언더파로 2위 라르센을 5타 차로 여유 있게 제쳤습니다. 통산 6승이자 시즌 4승으로 LPGA 투어에서 한 시즌 4대회에서 우승을 달성한 건 2016년 리디아고 이후 고진영이 처음입니다. 이 우승으로 고진영은 올 시즌 LPGA 투어 상금,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끝으로 프랑스 프로축구 최강 파리 생제르맹의 슈포모팅 선수의 골 장면 준비했습니다. 개인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출근길 현재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남부와 동부,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과 강원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의 많게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 남해안의 많게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에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강릉과 울산은 29도 예상되고요. 부산은 28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